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식물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적정 습도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재배기에서 공기순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공기순환을 이용하여 식물 재배기 안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과 식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습도와 공기순환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상추가 자라는 데 필요한 습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말하는데요. 습도가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공기를 순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된 건가?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식물이 병의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여기 심어놓은 식물들은 장마에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네. 이런,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병해가 생겼네? 벌써 잎의 색깔이 변하고 있네? 그럼 죽은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 습도가 낮아지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 습도를 낮추려면 환기를 해야 해요. 선풍기를 켜면 환기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켜 집안의 습도가 낮아졌구나. 식물도 고마워하겠죠? 습도가 높아지면 잎의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실외에서 자라는 식물은 잎의 색이 바뀌지 않았는데 오히려 집안에서 키운 식물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실외의 습도가 높지만 공기가 순환되어 식물에게 영향을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습도가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공기를 순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수분을 흡수하고 잎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을 통해 평상시에는 습도를 60%에서 7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른 적정 습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장 단계에 따라 평상시에는 적정 습도 60에서 70%가 좋으며 표에 제시된 것처럼 씨앗이 발아할 때는 60%가 적당하고 꽃이 필 때는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장 단계별 적정 습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식물의 뿌리나 씨앗이 썩거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의 잎의 뒷면과 어린 줄기의 표피에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기공을 통해 수분이나 이산화탄소, 산소 등의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실내 습도가 낮아 건조하면 기공을 닫아 수분의 손실을 막는데 기공이 닫히면 이산화탄소의 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을 빼앗겨 잎이 시들해지거나 광합성을 하지 못해 식물이 죽게 됩니다. 식물이 건조할 때 흙에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건조하다는 것은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의 양보다 잎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이 많은 것이므로 뿌리에 많은 양의 물을 준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잎에 물을 직접 주거나 젖은 수건으로 잎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은 잎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을 합니다. 증산을 할 때 잎 주변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수증기가 꽉 차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가 되면 수분이 많아져 식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된 공기를 약간만 이동시켜도 잎 주변의 수증기가 적어져 식물은 다시 체내의 수분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식물의 잎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산작용을 하면 습도가 올라가게 되며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화 상태를 막으려면 일정한 습도가 되었을 때 팬을 동작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식물 재배기 제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적정 대기 습도를 입력하고 상추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적정 습도 값을 입력하고 설정을 클릭하고 자동 모드를 클릭합니다. 현재 습도를 확인한 후 10분이 지나면 습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식물의 성장에는 온도와 습도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빛의 양을 바꾸면서 식물의 성장과 비교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엔트리를 이용해 빛의 양에 따라 식물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예제를 불러온 다음 전체 화면을 클릭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습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펜 동작을 클릭하면 습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습도가 올라갈 때마다 펜을 켜주려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텐데요. 식물 재배기는 자동으로 습도를 확인하고 펜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도 센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시작 블록 꾸러미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흐름 블록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드래그해 연결합니다. 만일 참이라면 블록을 연결한 다음 판단 블록을 이용해 습도 값이 60 이상 되는지 확인하도록 코딩합니다. 그리고 습도 값이 60보다 크면 펜 작동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합니다. 흐름 블록 꾸러미에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블록을 이용해 습도 값이 50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코딩합니다. 그리고 펜 정지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합니다. 엔트리를 이용해 빛의 양을 조절하면 식물이 성장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빛의 양을 늘리면 식물이 빨리 자라게 할 수 있고 빛의 양을 줄이면 식물이 늦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식물이 늦게 자라면 꽃이 늦게 피우고 열매도 늦게 맺도록 할 수 있겠죠? 정식한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습도가 일정하더라도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포화 상태가 되죠. 식물 재배기 안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화 상태란 공기 중의 수분을 더 이상 포함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포화 상태를 막으려면 공기를 순환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내려갑니다. 순환 환기팬을 이용하면 습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습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습도를 높이기 위해 흙에 물을 뿌리는 것은 토양 습도는 올라가지만 대기 습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습도를 올릴 수 있지만 온도는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기 중에 수분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실내의 습도와 식물 재배기 안의 습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실내 습도와 식물 재배기 안의 습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식물 재배기는 LED 등으로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식물 재배기 안의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수분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내와 식물 재배기 안의 습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습도가 식물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식물을 살펴보고 습도가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 잘 자라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